자, 지난 시간에 직류발전기 원리부터 해서 정류까지 다 알아봤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직류발전기의 종류부터 해서 직류발전기 병렬원전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의 종류 같은 경우는 크게 뭐가 있느냐? 이 종류 같은 경우는 다 무슨 게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일단 먼저 이 여자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자라고 하는 게 뭐죠? 여자라고 하는 거는 코일이 있을 때 그 코일에 전류가 딱 흐르게 되면은 그 코일에서 자기장, 자숙이 나오게 되죠. 그 자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여자라고 하죠. 근데 그 여자를 갖다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타여자라는 것과 자여자로 나뉘게 돼요. 타여자는 요거 하나만 있는데, 자여자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나뉘어요. 그래서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된 직권, 그리고 나눠진 분권, 두 개가 합쳐진 복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복권에서 또 나뉘어요. 복권에서 뭘로 나뉘냐면은 가동복권과 차동 복권으로 나뉘게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가동복권은 또 뭘로 나뉘게 되면은, 원래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재에는 두 가지만 하게 되죠. 어떤 게 있냐면은 평복권과 과복권이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알아두시고 가셔야 되고, 제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숙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타여자, 자여자, 그리고 직권, 분권, 복권까지, 여기까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갖다가 꼭 외워가지고 다음 수업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문제 풀 때 굉장히 용이해요. 해서 그림 크게 네 가지밖에 안 되죠, 그죠? 타여자, 직권, 분권, 복권 네 가지밖에 안 돼요. 꼭 외우실 거라고 믿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타여자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앞서서 그 유도기 전력의 공식 중에서 하나 이거 기억나는 거 있었나요? 유도기 전력이라는 거는 뭐였냐면은 단자전압에다가 뭘 더한 거다? 단자전압에 전기와 저항에서 걸린 전압 강하를 더해준 것과 똑같다라는 요 공식이 있었죠. 그게 여기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배운 다음에 사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거죠. 자, 타여자 발전기라는 거는 외부에서 계자 전류를 갖다 공급을 받아가지고 여자를 시켜주는 발전기를 갖다가 타여자 발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계자열하고 전계절과 분리가 되어 있으며, 여기 이쪽에서 나오는 요 유기기 전류를 갖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는데, 여기에서의 요 유도기 전력이라는 거는, 여기 만약에 뒤쪽에 여기 이렇게 부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부하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먹는 애예요. 이 먹는 애가 소비하는 전압이라는 게 V인데, 여기 이쪽에 있는 전압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걸린 전압에다가 뭘 더한 거다? 여기 이쪽 전기자 저항에서 걸린 전압 강하를 더한 값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 거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뭘 추가를 해주냐면, 지금 여기서 자속 어때요? 자속이 일정하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돌아가는 회전 속도도 만약에 일정하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전압은 어때요? 전압은 일정하게 쭉 그냥 그대로, 그 파워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 무슨 특성이라느냐? 전압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정전압 특성. 전압을 갖다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전압이에요. 정전압 특성. 정해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마음껏 자유자재로 폭을 갖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진 게 타여자 발전기고, 비슷한 특성이 뭐냐면 자여자 발전기 중에서 복권 발전기가 요 정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할게요. 타여자 발전기 일단 첫 번째 그림 요거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자여자 발전기예요. 자여자 발전기라는 건 자기 스스로 계좌별로 공급하는 건데, 직권과 분권과 복권으로 나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 요게 바로 직권 발전기고, 보시면은 자, 전기자에서 전기자하고 계자하고 어떻게 되죠? 지금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볼 때 이거 지금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못 흘러요? 전기가 못 흐르죠. 왜냐면은 전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부하가 연결이 된 약간 그 패배로 루프 상태에서만 전기가 흐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어떻죠? 부하가 없을 때는 전기가 못 흐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직권 발전기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어떤 상태에서 발전이 불가능하다? 무슨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요거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부하를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쪽에서 걸리는 그 전압을 갖다 V라고 할 때 요 V하고 E에 대한 관계를 본다면은 그때 여기에서 나온 유기기전이라는 거는 여기 부하에서 먹는 전압에다가 뭘 더한 거다? 여기서 걸린 전압과 여기서 걸린 전압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IA, RA 더하기 IS, RS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F니까 F를 할게요. IF, RF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전류 특성 어떻죠? 직렬이니까 전류가 IA나 IF나 I나 어때요? 전부 다 똑같네. 똑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V 더하기 IA로 묶어준다면 RA 더하기 RF꼴로 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분권 발전기예요. 이 분권 발전기가 사실상 거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갖다 꼭 외우시면 되겠어요. 얘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분권 발전기라는 계자하고 전기자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분권 발전기예요. 그래서 분권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볼 수 있다? 항상 부하를 갖다가 연결했었죠. 자, 부하를 연결해주고 여기서 걸린 전압 갖다 마찬가지로 V라고 할 때 유도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걸린 전압과 여기서 걸린 전압을 갖다가 이 V 값에 더해준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점 부하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류가 나눠지죠. 그죠? 자, 전류 나눠지는 거 갖다가 이 전개화 전류 IA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전류 IA라는 거는 계자로 들어가는 전류 IF에다가 부하로 들어가는 전류 I를 더한 것과 똑같죠. 여기 이쪽에 있는 게 IF고 여기 있는 게 I가 되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게 요거예요. 그런데 자, 부하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다 여기로 가지 여기로 하는 건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즉 IF하고 I하고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I가 숫자가 멀다는 크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냥 I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IF, RF를 쓰는 줄 알았는데 IF 값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작다 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다 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IF 값이 엄청나게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써도 상관없다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E는 어떻게 쓸 수 있다? V 더하기 IA, RA로 쓸 수가 있고 이 분권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특성이 있다? 무슨 특성? 전압. 정전압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넘기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타여자 그리고 자여자 중에서 직권, 분권까지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복권인데 복권 같은 경우는 직권과 분권 그림이 합쳐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그림은 다 어떻게 한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복권이에요. 복권이라는 건 직권과 분권이 합쳐진 거고 그다음에 평복권과 과복권 그리고 차동복권은 아니는데 요 평하고 과를 갖다 합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가동복권이라 했죠. 가동하고 차동의 차이를 갖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감았어.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번은 이렇게 감고 한 번은 어떻게 감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아줘요. 자, 그래서 전류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지고 막 돌려준다 할 때 전류가 하나는 한 권선은 여기로 한 권선도 여기로 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니까 그죠? 이때 앙페로 온나다 법칙에 의해서 이쪽 가는 자소 갖다가 파이 1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자소 갖다 파이 2라고 할 때 전체 총 자속 파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1에다가 뭘 더한 거다? 파이 2를 더하게 되겠네요. 그죠? 얘와 갖다 무슨 복권이라는데 얘를 가동 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때를 보세요. 어떤 경우냐?
자,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타고 올라가서 내려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I1인데 여기서 오른날 없지 쓰면 어떻게 한다? phi 2가 이렇게 해져. 아, 그럼 전체 총자속 phi라고 하는 거는 phi 1 마이너스 phi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방향이 반대니까. 아, 그래서 이거 갖다 뭐라고 한다? 얘를 뺄 차자를 써서 차동 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권선을 갖다가 이렇게 감는 방향 갖다가 차이만 줬다 하는 게 가동과 차동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고, 그 가동 중에서 많이 감은 게 평복권, 적게 감은 게 그러니까 많이 감은 걸 갖다가 과복권, 그냥 그리고 서로 그냥 뭐 또이또이하게 그 감은 걸 갖다가 평복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내분권과 외분권으로 있는데 이것까지 굳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내분권을 갖다 그냥 요거를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있는 권선하고 여기 있는 계좌 권선을 갖다가 얘를 갖다 많이 감아주게 되면 과복권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를 갖다 그 비슷하게 감아주면 평복권, 얘를 갖다 적게 감아주게 되면은 여기엔 없는데 부족복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부족복권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얘를 갖다 많이 감는다 적게 감는다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과복권과 평복권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 평복권과 과복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란다는 것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요 뒤에도 한번 더 나올 거니까 여기는 이런 것만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겠고, 차동복권 같은 경우는 요 수화 특성을 갖다가 저희가 반드시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무슨 전원에 쓰인다? 아크 용접기 전원으로 쓰이더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크에서 아자만 딱 튀어나와도 이거 수화 특성하고 바로 딱 찍을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봤죠? 타여자, 그리고 자여자, 그리고 자여자 중에서 직권과 분권, 복권. 여기 복권에서 가동과 차동이고, 여기 그 가동 복권에서 과복권과 평복권까지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리는 것까지 다 보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요 내분권, 외분권까지 그림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굳이 외우면 뭘 외우냐? 내분권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이므로 자여자 동그라미. 그럼 뭐는 안 된다? 자여자니까 당연히 타여자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 저항기를 사용해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 전압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정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이거 갖다 무슨 특성이라 했어요? 전압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정전압 특성. 그죠? 정전압 특성 있는 거 두 개 뭐 있었냐면 타여자와 자여자 중에서 뭐가 있냐 했냐면 분권 발전기 있었죠. 그러니까 정답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정답은 직류 분권 발전기. 정답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꼭 외워달라는 거예요. 한번 요건 제가 같이 그리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브와 분권 발전기 계좌 저항이 65m에다가 계좌 전류가 1A, 전기화 저항이 0.5ohm이래요. 이때 유도 기전력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 자, 무브와 분권 발전기.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분권 발전기인데 무브하네.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전기화 저항하고 전기자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면 돼요. 여긴 그 부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 걸리는 전압이 V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이쪽 갖다 요거를 갖다 전기자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자속이 나올 테고, 여기서 이제 얘가 돌면서 전류가 나올 거예요. 그 전류를 갖다가 IA 전기화 전류라고, 여기 있는 저항 갖다 RA, 얘를 갖다가 RF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있는 전류를 갖다 IF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됐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I가 되겠네. 자, 이때 유도 기전력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자, 기전력 2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뭐였죠? 2라고 하는 거는 V에다가 더하기 IA, RA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IF로 가는 전류가 거의 없는데, 지금 어때요? 부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없으니까 여기로 가는 게
거의 대다수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IF, RF 써서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예요. 생략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됐는데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자, 요 V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가 먹는 전압. 그러니까 요거 부하가 있어야지 걸리는 전압이에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부하 전압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부하에 걸리는 전압 지금 얼마예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없죠. 부하가 없는데 뭐가 걸려요? 그죠? 부하가 없어요. 자, 없기 때문에 이렇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IA, RA에 더하기 IF, RF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다 끝났어요. IA, RA, IF, RF인데 자, 여기서 그럼 IA하고 IF가 값이 어떻죠? 여기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없으니까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IA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RA 더하기 R F가 되니까 그럼 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IA가 얼마? IA라고 하는 건 계절료가 똑같으니까 1에다가 RA가 얼마죠? 전기하 저항이니까 0.5 더하기 그 다음에 RF가 계좌 저항이니까 계좌 저항 몇 옴? 65.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죠? 60.5가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도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갖다 그래서 그림을 꼭 외워달라고 부탁드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살려두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문제에서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전격전압이 100V. 여기서는 이제 전격전압이란 말이 나왔네.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에 부하가 연결돼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다? 얘가 100V라는 거야, 지금. 그죠? 이때 전기화 전력은 50A, 전기화 저항이 0.25인 분권 발전기에 유기기 전력은 했는데 요때의 공식은 저희가 했었죠. 뭐였냐면 유기기 전력은 여기서 걸리는 전압에다가 뭘 더한 거다? IA, RA만 한 값이더라. IF라는 값은 여기서 넘어가는 값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V라고 하는 거 100에다가 더하기 IA, RA라는 거 IA가 전기화 전류가 몇 암페야? 50A. 그다음 곱하기 RA가 지금 몇 옴이라 했냐면 전기화 저항이 0.2옴이라 했죠. 이러기 때문에 100 더하기 50 곱하기 0.2니까 10해서 결과가 얼마 나온다? 110V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 특성이에요. 자, 여기서 특성이라 하는 거는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부하 특성 호성과 부하 특성 호성 같은 경우는 뭐와 뭐의 관계다 정도만 아시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무부하 특성 호성이라는 거는 유기기 전력이라는 것과 계절료와의 관계 곡선이고, 그다음 부하 특성 호성이라는 거는 뭐죠? 전격 부하 시에 단자 전압과 뭐의 관계? 계좌 전류와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어디가 많이 나오냐? 이제 바로 여기 이 외부 특성 곡선이 많이 나와요. 외부 특성 곡선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모양 그대로 이 그림을 외워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 단자 전압을 갖다가 전격 전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부하 전류를 올렸을 때 그때 여기 단자 전압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제일 크고 어떤 게 제일 작은지 그것만 알면 사실상 거의 문제는 풀리기 때문에 해서 그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복권이 제일 커요. 그죠? 과복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가 커요? 직권. 그 다음에 평복권. 그죠? 그 다음에 타여자, 그다음 분권, 차동복권 순으로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차동복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래프가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정상적이긴 한데 뭐 그래도 가장 작으니까 가장 작다는 걸 갖다가 짚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어떻게 외우냐? 요 글자를 외우면 돼요. 자, 다 같이 과직평타분차. 다시 저 지금 듣고 있어요. 자, 과직평타분차. 그죠? 과직평타분차. 그래서 과복권, 직권, 평복권, 그리고 타분차니까 타여자, 분권, 자동복권. 그렇게 6가지로 해서 단자전압이 요 순서대로 쭉 떨어지더라. 어떨 때? 부하 전류가 쭉 커질 때. 그래가지고 외부 특성 호서 같은 경우는 뭐의 관계? 전격 부하일 때 부하 전류 올려놨더니 그때 단자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린 요 관계 곡선이라 보면 돼요. 다시 한번 과직평
타분차 해서 6개, 요 6글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나온 이 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 나온 정리된 내용이에요. 천천히 보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특성이다? 정전화 특성이더라. 그 다음에 자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확립이 돼야지만이 발전이 될 수 있는데 그 전압 확립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잔류자기가 있어야 돼요. 잔류자기. 잔류자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였죠? 무슨 곡선? 민달팽이 곡선 아니고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죠? 여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여기 곡선과 가로축이 딱 만나는 요점을 갖다가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보자에서 가로축 보자력이라고 배웠고, 세로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잔류자기. 그래서 가로축은 요거 그래프 크기는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 여기는 자속 밀도였죠. 그래서 H와 B에 대한 곡선이었는데 여기는 잔류 자기 값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발전을 할 수 있더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잔류 자기와 회전 자기 방향이 같아야 하는데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역회전이 일어나가지고 잔류 자기가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잔류 자기가 0이 되는 시점에서는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한다? 역회전은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시켜줘야 한다? 안 시켜줘야 한다? 시켜주지 말아야 합니다. 역회전 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바로 그 다음 표 내용에도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자,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 확립 조건 봤을 때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금지? 역회전 운전 금지라고 돼 있죠. 그죠? 잔류자기가 없어져가지고 발전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에요. 자, 무부하 운전 시에 계좌권선의 대전력 걸려 권선의 소손이 생기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 뭐다? 정전화 특성을 보이더란다는 내용이죠. 그죠? 자, 직권 발전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무부하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발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안 된다고 했어요. 부하 전류가 올라가면 계하연료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보여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외부 특성 곡선에도 사실상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류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압값도 그냥 고지고대로 쭉 올라간다는 내용이에요. 직권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가동과 차동이 있는데, 가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무부하 단자전압과 전부하 단자전압이 같은 경우가 같을 때 평평하다 해서 평복권이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다. 뭐가 과하냐? 부하 쪽에서 먹는 전압값이 커질 때 그때를 갖다 이제 과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동복권 같은 경우는 반대인데 무부하 값이 작은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부하 전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압값이 현저하게 쭉 떨어져요. 그거 갖다 무슨 특성이라 했다? 수화 특성이라 했고, 대표적으로 무슨 전원? 아크용 적기 전원으로 쓴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크란 말 나오면 그냥 일단 수화 특성을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자,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 어느 정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간단한 설명들 지금 다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전압변동률에 대한 내용인데, 전압변동률이라는 건 뭐죠? 전압이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 이제 분권 발전기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가 있는데, 요 부하가 있을 때 걸리는 부하 전류와 부하 전압과 요게 만약에 이렇게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무부하 상태를 띌 때, 요때의 무부하 단자 전압 V0라고 할 때, 요 전압과 요 전압 사이에 그 차이의 비를 갖다가 무슨 변동률이 한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압 변동률은 저희가 뭐로 쓰냐면, 전기 이론 시간에 요거 뭐라고 읽었었냐면은 입실론이라고 읽었죠? 그리고 요걸 갖다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유전율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 입실론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이거는 전압 변동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뭐분의 뭐 빼기 뭐?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격 값은 VN이라고 할 수 있는데, VN에다가 뭘 뺀다?
V0 마이너스 Vn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발전기에 따른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있는데 요 표도 마찬가지로 뭐 그대로 쭉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변동률 요 값이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값이 음수값이 되느냐 양수값이 되느냐 아니면 0값으로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직권, 분권, 평복권, 뭐 과분권, 차동복권, 뭐 타야자 발전기 그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죠. 여기서 얘는 꼭 외우시기 바래요. 그죠? 아크용 적기란 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복권? 차동복권 고르시면 돼요. 무조건 차동복권이에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발전기를 전격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했더니 단자전압이 몇 볼트가 됐다? 242V가 됐어요. 이때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을 갖다가 물어봤네요. 그죠? 자, 전압 변동률 입시론이라고 하는 거 공식 뭐였냐면은 전격분의 무부하 단자전압 마이너스 전격전압이에요. 그죠? 전격분의 무 마이너스 전격.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전격이라는 거 얼마였죠? 220V. 무부하라는 값 얼마였죠? 무부하 단자전압이 242V 마이너스 아까 전격이 얼마? 220.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같이. 알았죠? 자, 그래서 220분의 위에가 어떻게 되죠? 240 마이너스 220이니까 22 곱하기 100이네요. 그죠? 약분하면 얼마예요? 10분의 1에다 곱하기 100이니까 변수 몇 퍼센트? 10%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압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변무정정으로 해서 저희 그 교재 암기법 있죠? 그걸로 해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정석으로 외우셔도 무방해요. 전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에서 전격 220에다가 무부하 240 마이너스 전격 220 해서 구해준 다음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씌워줘도 정답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저희 직류발전기가 다 끝이 나요. 설명이 좀 빨랐을 텐데 자,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병렬운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병렬운전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알면 되는 건 뭐냐? 병렬운전할 때 조건인 거죠. 조건인데 첫 번째 일단 극성이 같을 것이라는데 한번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발전기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해서 부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첫 번째 극성이 같을 것 무슨 소리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여야 한다 이런 소리죠. 그래야지 전류를 갖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극성이 바뀌었다고 해보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전기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 다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죠. 즉, 요 발전기에서 무슨 전류가 생겨요? 순환 전류가 생기겠네.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겠죠. 그죠? 이래가지고 극성이 같아야 돼요.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단자전압 같을 것이라 했어요. 단자전압이라는 건 뭐죠? 여기 있죠. 발전기 양 단자에 걸리는 전압인데 그 값이 같아야 한다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 얘가 220V면은 얘도 몇 볼트? 얘도 220V여야 한다. 그 소리죠. 만약에 220V고 얘는 한 180V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 차인 40V가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버리겠지. 그럼 여기 있는 요 발전기가 좀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물론 이쪽으로 가는 애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로도 간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단자전압 어떻게 해야 한다? 항상 같아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다음 세 번째. 외부 특성 우선 아까 저희가 봤던 거 있죠? 어떤 거 있었죠?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외부 특성 우선 아까 뭐랑 뭐의 관계라 했냐면은 부하 전류 올려줄 때 단자전압의 관계라고 했는데 여기 이쪽 갖다 전격전압이라고 하면은 과부권, 직권, 분권, 타여자, 잠깐 과직평, 예. 과부권, 직권은 이렇게 생겼죠. 얘를 갖다 평복권으로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과직평, 타분, 차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과부권, 얘가 직권, 분권, 타여자. 얘가 분권이야. 얘가 평복권.
얘가 분권, 얘가 차동복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원래 차동복권 어떻게 생겼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그래서 교재를 볼 때 차동복권이 제일 작다는 건 똑같으니까 뭐 보시는데 뭐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생긴 외부 특성 호선인데 이 특성 호선이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무슨 특성일 것? 수화 특성일 것. 그죠? 이 차동복권 발전기의 특성을 띄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용량이 서로 달라요. 만약에 얘가 뭐 10이면 얘가 20이다. 용량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하전류가 딱 퍼센티지로 나타냈을 때 그 퍼센티지로 나타낸 그 부하전류가 외부 특성 호선이 어떻게 할 것? 일치할 것이라고 했네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로 무슨 선이 필요하냐? 전압을 갖다 균일하게 하기 위한 선, 균합선이라는 게 필요한데 균합선 같은 경우는 병렬 운전을 갖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죠. 그래서 보통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직권하고 어디에 설치된다? 어디예요? 여기 있는 거, 그죠? 복권이죠, 복권. 복권에서도 어디? 편복권과 과복권으로 나뉘겠네요, 그죠? 얘네가 이제 균합선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예제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병렬 운전을 했어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무슨 선 필요하다 했죠? 무슨 선? 무슨 선입니까? 무슨 선이에요? 그쵸, 균합선이죠, 균합선. 이 균합선이 필요한데 균합선이 어디랑 어디에 쓰인다? 직권과 복권에 쓰이더라. 복권에 쓰이는데 그 복권 중에서 어디에 쓰인다? 과복권과 평복권 쪽에 사용이 되더라 한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 균합선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류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르고 여러분들이 함께 외울 만한 그런 부분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래도 좀 안 되겠으면 저희 모아학원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인데 네이버에다가 모아 전기스쿨이라고 모아 전기스쿨 자격증까지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돼요. 저희 교재 앞쪽에 있는 네이버 카페 모아 전기스쿨이라고 하는 그 카페 있죠? 거기에다가도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직류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